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여의도의 시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대부분의 시기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민주당과 관련된 것만 다 좀 느리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너무나 명백하게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 그 문제 같은 경우도 8월 정도쯤에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드릴 거고 오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화영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화영 측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이 이화영 본인 스스로 아니겠습니까? 김만배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김용도 그렇고 정진상도 그렇고 뭐 그 인간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재명이랑 엮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화영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재명이랑 엮여 있는 게 딱히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거꾸로 이화영한테 이재명이 도움을 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언제라도 빚이 없는 상태인 이화영이가 이재명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화영이 입을 연다라는 건 진짜 핵폭탄급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대장동과 관련된 문제, 백현동 위례 그리고 또 뭐 성남 FC 그다음에 뭐 선거법 위반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일 타격이 클 것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재명 본인 스스로에게 형량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게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실례로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이미 몸소 예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화영이 한 64년생 5년생 정도쯤 되죠. 근데 거기서 10년 가까이를 썩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좋게 15년에서 20년 가까이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나이에 20년 가까이 선고가 된다?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만큼이나 지금 여러 면에서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화영인데 이화영의 마음을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된 게 이화영 주변인들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드는 것이 당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화영 부지사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한마디라도 까딱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글쎄요, 과연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화영한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또 폭주를 해가지고 폭로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조금 뭐 변하는 상황이 있었죠. 첫 번째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게 12일이었습니다. 근데 기소가 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어떤 재판부에서 이재명의 기소 관련된 그 재판을 다루게 되는지도 결정이 됐는데 그게 하필이면 형사 11부였죠.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의 형사 11부가 뭘 했습니까? 이화영에 대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신진호 지금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 사실상 공범관계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아니면은 9년 6개월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이화영이는 보고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람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화영의 죄보다 훨씬 더 높은 죄가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 누가 뭐 판결을 하든지 간에 유창훈의 할아버지건 유창훈의 뭐 증조 할아버지건 아들이건 누가 오든 간에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그냥 활용 정점으로 이화영한테 실형을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고지고대로 이재명의 재판까지도 맡게 되니까 참으로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그냥 운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명이가 구치소에 들어가는 구속이 되는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은수미 이재명 바로 다음 타자로 했었던 성남
시장이었죠. 은수미한테도 징역 2년을 선고했었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 있는 김만배한테도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같은 경우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신진호 부장판사는 전부 다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 재판이 이런 식으로 신진호가 또 맡게 된다면은 이화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빼박이구나. 나한테도 9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지금 판사가 이재명 재판을 맡게 되면은 이재명도 100% 유죄가 나오네. 라고 하는 생각을 이화영이가 안 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화영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가관이에요. 김현철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강민이라고 하는 사람, 생김새로 봐서는 완전히 이게 뭐 깡패인지 조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철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의 변호사로서 이화영의 변호사로서 이화영의 재판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건 이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와 같다. 그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고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좀 늦춰달라라고 얘기했다가 물론 개같이 무시를 당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김현철이 아닙니까? 이화영의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애당초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강민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계속해가지고 이화영의 술자리 논란이다 뭐다 뭐 생쇼를 다 했었지만 그 얘기도 결국에는 지금 완전히 나가리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진짜 역대급으로 변호사로서 보여줄 수가 없는 모습이 뭐였어요?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이 선고가 되고 김현철과 김강민이 두 사람이 뒷짐을 딱 지고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화영에 대한 항소 여부는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형수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지금 온데간데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화영의 재판이고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조차도 이화영한테는 쥐뿔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실상 이재명의 아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냥 개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화영의 와이프, 그 형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변호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화영의 변호인 쪽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민 변호사가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이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유사구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뭔 소리냐? 사실상 지금 이재명에서 벌써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재명의 지금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된 상태다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 뭐다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지금 누가 반복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화영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김강민 변호사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까? 이화영의 9년 6개월이 선고되고 난 뒤에 항소를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형수님한테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의 재판은 이재명의 재판인 것이지 이재명이 기피 신청을 할지 말지가 도대체 이화영의 변호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인데 선고하기 전에도 김현철이가 나와가지고 이화영에 대한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는 또 김강민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사실상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꼬라지 아닙니까? 이화영 씨는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와이프가 재판장에서 소리쳤던 거 당신 제정신이냐? 라고 얘기했던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화영을 위해 가지고 변호인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변호인들은 철저히 김강민이 됐거나 김현철이 됐거나 이화영 씨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광 측의 변호인, 이화영 씨를 10개월 가까이나 변호했던 해광 측의 변호인, 물론 그 변호인도 이화영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도 그 해광 측의 변호인을 이화영 씨가 원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해임 사유서를 제출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와이프 아니었습니까?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임 그 사유서를 갖다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씨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쪽에서 생쇼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게 법원에 가가지고 통할 리는 제로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기피 신청을 지금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 없다,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범 관계이고 상당 부분 공소 사실이 겹치면 이를 잘 아는 재판부가 맞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 데 효율적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바꿔줄 이유가 없는 게 물론 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무슨 뭐 선행 재판의 유죄 선고 이게 기피 사유가 된다? 그거는 택도 없는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아예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범관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판사가 맞는 것이 법률적으로 더 맞겠습니까? 당연히 그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 다른 공범 또한 선고라는 게 맞죠. 새로운 판사가 와가지고 사건을 보려면 이것도 한 몇 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는데 재판 기록이 뭐 한두 쪽입니까? 수천 쪽 가까이가 되는데 그 어느 세월에 보고 있겠냐고요.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판사가 맞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화영 씨가 무슨 생각을 할지는 알아요. 김영도 그렇고 정진상도 그렇고 끝까지 지금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헛된 짓이다. 김영과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랑 정치적으로 빚을 지고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 한 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이화영 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화영 씨는 이재명한테 빚을 진 게 하나도 없고요. 이재명이가 오히려 거꾸로 이화영 씨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가 이화영 씨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9월 달에. 방북과 관련된 이슈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 얘기를 이화영 씨가 명심하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씨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그리고 와이프 어느 누구 하나 이화영 씨의 편이 아닙니다. 이화영 씨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식들을 또 보면서 가정을 또 이끌어가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사법부와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